부동산 사부 시즌 2. 안녕하세요. 사주와 부동산의 추선입니다. 안녕하세요. 포인플렉스입니다. 시장이 현재 매도와 매수의 힘겨루기가 팽팽한 양상이에요. 팽팽한가요? 네. 일단 표면적으로는 매도 네. 물건들이 많이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다고 해서 매수자가 붙지 않는 상황이어서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형상은 굉장히 팽팽한 현상으로 보이고요. 네. 시장이 어떻게 될지는 시간을 조금 더 지켜두고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8월 말에 지금 또 하나 대책이 준비되고 있죠. 네. 가계부채 대책 이름하여. 그래서 본격적인 아직까지는 다주택자들이 긴가민가 또는 단기간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고요. 조금 버텨보자라는 분위기. 네, 일단은 버티는 분위기고요. 제 생각에는 그런 기대감이 조금 사라지는 것이 8월 말에 가계부채 대책에 지금 여러 가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8월 말 가계부채 대책이 나오면 시장이 조금 조정 국면으로 접어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안 그래도 날씨도 점점 선선해지고 있는데 네, 왜 괜히 스산한 8월 말 9월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날씨도 영향을 받는 듯한 느낌이죠. 네네. 자, 그러면 이번 주도 한 주간 부동산 뉴스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파리 대책에 서울 아파트값 2주 연속 하락, 낙폭 커져. 파리 부동산 대책의 영향으로 서울 아파트값이 2주 연속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지난 14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04% 떨어졌고요. 이는 지난 1년 5개월 만에 지난주에 하락 전환한 데 이어서 2주 연속 떨어진 것으로 특히 하락폭도 지난주보다 더 커졌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하락을 한 이유는 파리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데다가 네. 강남 3구 등 11개구가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영향이 가장 컸을 것 같고요. 강남권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현재 급매물이 늘고 있는데 급매물의 의미가 없는 것이 매수세가 거의 실종되다시피 했어요. 매물은 나와 있는데 거래로 연결이 안 되는 거네요. 매물도 숫자가 많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뭐 한두 개 정도 매물들이 나와 있는데 매수자는 현재 전혀 네. 매수자들이 많이 실종돼 있는 그런 상태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락폭을 보면요. 서울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0.04로 지난주는 마이너스 0.03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하락폭이 조금 가팔라졌고요. 송파구 같은 경우가 금주의 하락폭이 제일 컸어요. 그래서 0.14, 그 다음에 성동구 0.12, 강동구 0.11. 그 외에 기타 지역들이 하락을 했고요.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25개 구 중에 10개 구가 하락했으니까 그래도 아직 15개 구는 하락을 안 했다는 얘기네요. 그게 놀라운데요. 네. 경기도 아파트 가격 같은 경우는요. 이번 주에는 0.02% 상승을 했는데 지난주 0.03% 상승을 했기 때문에 상승폭이 축소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특이사항으로는 분당을 볼 수 있는데 네. 분당 같은 경우가 지난주 0.19% 상승해서 이번 주에 0.29%로 상승폭이 커졌어요. 오히려. 이게 풍선 효과가 있다라고. 네, 그렇죠. 이제 재건축들이 묶이면서 그럼 기축들이 다시 힘을 받는 거 아니야 하면서 풍선 그리고 분당 같은 경우는 투기 과열지구나 이런 부분이 묶이질 않았잖아요. 네. 그래서 일시적인이 될지 뭐 장기적인이 될지 모르겠지만 풍선 효과가 일단 현재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투기 과열지구로 묶인 과천 같은 경우는 지난주 보합선에서 이번 주 마이너스 0.01로 하락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네, 다음 기사입니다. 7조 시장 수주전, 강남권 재건축 왕자의 게임. 파리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 강남권 재건축 시장에서는 수요와 공급이 엇갈린 온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새 아파트를 짓는 조합들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비껴가기 위해 공동사업 시행을 방식을 선택하고 있는데요. 이것에 발맞춰서 대형 건설사들의 수주전이 달아오르고 있는 겁니다. 파리 대책으로 인해서 투기지역으로 지정되고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되자 매수세가 얼어붙은 것과는 상반되는 분위기네요. 현재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요. 시공사 선정 단계 강남 3구 주요 재건축 단지는 총 13개 단지로 지금 표시되어 있습니다. 네. 이 중에서 반포 잠원권이 무려 8개 단지가 지금 진행을 하고 완전 몰려있네요. 있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중에서 보시면 근데 10만포 4차 같은 경우는 사실 진행 속도로 보면 아직 여기에 낄 수 있는 진행 단계는 아닌 것 같은데 기자분이 조금
이제 이번에 신탁을 신청하다 보니까 그걸 좀 착각하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13개 단지 중에 7곳이 지금 반포 잠원권에 몰려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총 금액을 보면 6조 6천억 원인데 저는 이 표 보고 사실 놀란 게 네. 반포주공 1단지가 무려 2조 6천억 원이에요. 단지가 얼마나 크면. 뭐 괜히 대장주라고 하는 게 그렇죠. 아니죠. 그래서 이제 반포주공 1단지를 따는 것이 왕자의 게임이다라는 그런 기사 제목이 된 거고 네. 총 6조 6천억 원 중에 30%가 넘는 금액이 한 개 단지에 몰려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금액을 조금 현실성 있게 비유해 드리자고 하면은 네. 작년 같은 경우 수주 잔액 1위를 차지한 대림산업의 총액 그 수주 총액이 3조 3천억 정도고요. 네. GS건설이 2조 3천억 정도여서 이 두 개를 합한 금액보다도 한 1조 정도 넘는 금액이 수주전이 현재 벌어지고 있고 건설사 중에 그 GS건설 1년 수주 총량 정도가 네. 반포주공 1단지에서 나오는 금액이니까 네. 엄청 큰 금액이라고 할 수 있죠. 지금 전체적으로 보시면 뭐 신반포 13차, 4지구 그리고 14차, 22차 같은 경우도 현재 공동사업 시행 방식으로 신청을 해서 제초안을 피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지금 불태우고 있습니다. 네. 건설사 입장을 보면요. 네. 건설사 같은 경우는 지금 투기가를 지고 제초안이 부활하는 입장이니 예. 앞으로 재건축 진행이 상당히 어렵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는 물 들어왔을 때 노를 저어놔야 향후에 굶을 거에 대비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번 수주전에 상당히 사활을 걸고 좀 많이 따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특히 반포주공 1단지 1, 2, 4주구 같은 경우에는 이거 하나 잡으면은 진짜 1년 수주량을 예, 그러니까요. 갖다는 거니까요. 목숨을 안 걸 수가 없죠. 그렇게 되겠네요. 네. 네, 이와 관련된 기사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반포의 주인놀이는 GS와 현대. 향후 수십 년간 강남 부촌의 랜드마크가 될 반포 주공 1단지 재건축을 앞두고 GS건설과 현대건설이 건곤 일척의 싸움을 벌이게 됐습니다. GS의 경우 지난 2014년부터 무려 3년간 반포지구에서 공을 들여왔고요. 이런 만큼 수주전에서 한 발 앞서고 있다라고 평가받고 있는데요. 한 강남 핵심 지역의 DH의 깃발을 꽂으려는 현대건설의 추격전도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지금 반포주공 1단지 같은 경우는요. 9월 14일 날 9월 4일 날 네. 입찰을 마감하고 네. 9월 28일 날 총회가 예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28일 날 총회 때 현대를 선택을 할지 GS를 선택을 할지 결정이 나는 것이고요. 그 반포주공 일단 다른 업체들은 없나요? 그럼? 삼성물산은 다 아시는 것처럼 서명에 포기했고요. 아예 안 온 걸로 알고 있고. 뭐 그 외에 다른 그 건설사들이 있긴 하지만 네. 지명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 공들여 놓은 거 이런 걸 다 감안을 하면 아무래도 이파전이 될 가능성이 지금 큰 것 같아요. 현재 GS건설의 입장만 보면요. 네. 핵심 인원을 자리를 옮겨서 네. 이 단지에 투입을 시켰고요. 핵심 임원을 그리고 세계적인 건축 디자인 회사인 SMDP 저도 뭐 어떤 회사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아주 유명한 곳들을 디자인했다라고 하고요. 디자인 최고 경영자가 이번에 반포 1, 2, 4주구를 찾아서 조합을 방문해서 디자인과 관련해 설명회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조경도 EDSA라는 회사를 통해서 뭐 세계적인 조경을 많이 한 회사라고 하는데 네. 그런 특화된 조경을 선보이겠다. 이런 그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그 현대건설 사장이 직접 나서서 사업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예. 그래서 현대건설 그 기사를 보면 현대건설 사장의 노모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살던 곳이다. 그래서 그만큼 애착이 있다라는 게 그 기사화됐을 정도고요. GS건설보다는 준비 기간이 짧았지만 네. 반포에다가 깃발을 꽂기 위해서 경쟁력에서 밀리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보이고 있고요. 네. 자금 조달 능력이나 재무 상태가 GS보다는 현대건설 측이 더 유리하기 때문에 이게 단순한 지금 단순하게 시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시행 방식이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는 본인들이 훨씬 더 유리하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네요. 기사는 아닌데요. 이와 네. 더불어서 지금 하나 더 살펴볼 게 있어요. 지금 현재 사업시행 인가를 신청한 상태이고요. 네. 문제는 사업시행 인가를 받으려면 교육환경평가를 해야 되거든요. 올해부터 도입된 거죠. 올해 2월 달부터 도입을 했죠. 예. 그래서 반포주공 1단지의 경우를 보시면 8월 8일 날 교육환경평가를 신청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까지 나온 결과들을 보면 보통 한 3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그렇죠. 그 말은 사업시행 인가를 받는 것도 3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데
그냥 단순 3개월만 봐도 한 11월 8일 날 사업시행 인가가 나오게 되면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이 또 있잖아요. 그 조합원 평형 신청. 이것도 법적인 기간이 지금 한두 달에 조율하고 이런 기간들을 생각하면 법적으로 30일인가 60일인가 30일에서 60일이 법적인 기간인데요. 네. 실질적으로는 하다 보면 2달 이상의 시간들이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동사업 시행 방식을 우리가 선택하는 이유는 제초안을 피한다라는 전제를 그렇죠.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만에 하나라도 이 기간 사업 시행 인가가 늦게 나와서 연말까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관리 처분 신청을 하지 못해서 네. 제초안을 피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공동사업 시행을 급하게 한 의미가 사실 많이 퇴색이 되죠. 전혀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그렇죠. 왜냐하면 제초안이란 시어머니도 한 분을 모시는 거고 네. 공동사업 시행으로 인해서 시공사라는 두 분의 시어머니를 동시에 모시는 입장이 되기 보통 때문에 시공사가 선정되면 그때부터 이제 그 주도권이 시공사로 가불이 바뀐다라는 예, 얘기를 우리들이 예, 많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듣죠. 따기 전에는 왜 국회의원 선거 같은 느낌이네요. 네네. 되기 전에는 막 그 이렇게 아쉬운 소리 막 하다가 봐주세요 막 그러면서 네. 이제 꾸벅꾸벅 절하고 막 따고 되고 나면은 입장이 완전히 바뀌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 걱정되는 것도 당연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조합에서 다 알아서 네. 저희들보다 신중하게 판단하셨겠지만 제초안을 피하는 일정이 지금 현재 만만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이 부분도 뭐 제가 남의 단지지만 상당히 신경이 쓰이긴 하네요. 네, 다음 기사입니다. 집값 하락, 지방 수도권 서울로 확산. 정부의 고강도 규제에 따른 충격파가 퍼지면서 부동산 경기가 장기간 침체할 것이라는 비관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 지역이 투기 과열지구로 묶인 서울에서는 강남과 강북을 가리지 않고 거래 절벽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는 입주 물량 증가로 역전세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정부와 여당은 부동산 시장에 현재 경고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있죠. 네. 심지어 어저께 그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더 강한 대책이 주머니에 있다. 꼼짝하지 마라. 뭐 이제 이런 경고를 또 한 방 그러니까요. 날려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표를 보시는 것처럼요. 서울 아파트의 주간 매수 지수인데요. 이게 100이 넘으면 매수자들이 많다는 뜻이고요. 100 이하로 떨어지면 매도자가 많다는 소리거든요. 그런데 7월 말에 무려 한 50%의 매수자가 많았는데 그게 매도자 우위로 일단 돌아섰어요. 이 자료를 보면 지금 집값이 조정을 보일 것이다라는 한 두 가지 정도 의견이 있는데 네. 그중 하나는 NH투자증권의 보고서를 보면요. 파리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서 국내 부동산 시장이 조정 국면에 진입하고 있고 입주 물량이 급증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주택 가격이 하락할 것이고요. 네. 올 하반기에 지방을 시작으로 해서 수도권 그리고 서울로 점점 확산될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을 했고요. 또 한 분의 전문가는 뭐 이름을 밝힐 수는 없지만 집값이 올해 말이나 고점이 예상됐는데 정부가 인위적으로 대책을 마련하는 바람에 그 고점 라인이 땡겨졌다. 그래서 이미 고점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네. 그런데 개인적으로 이분 같은 경우는 올해 초 그리고 올해 뭐 몇 개월 전까지 계속 매수를 말씀하시다가 한 4, 5년 정도 지금 조정론으로 갑자기 한두 달 사이에 4, 5년 정도 조정론으로 말씀하시거든요. 이렇게 포지션을 그러면은 갑자기 바꾸시면 그렇죠. 매수는 계속 올해 초까지 권하시다가 지금 와서 4, 5년 정도 조정을 말씀하시면 매수자들은 이분 말씀을 듣고 매수를 한 매수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포지션을 어떻게 취해야 되는 건가요? 그래서 전문가들 얘기도 상당히 가려들을 필요가 있다. 뭐 집값이 이렇게 조정을 보인다라는 의견이 있는 반면에 반대 의견을 보면 네. 지금 정부 규제는 시장의 수요와 공급 원리를 무시한 것이어서 예. 집값이 다시 반등할 것이다. 그래서 당장은 거래 절벽이 있겠지만 한 6개월 정도 지나면 다시 반등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이 하나가 있었고요. 예. 또 다른 상승에 대한 의견을 가진 전문가 분은요. 강남권 같은 경우는 워낙 그 수요가 많기 때문에 이번 정권이 끝나고 나서 집값이 폭등할 우려가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좀 정권이 어제가 100일 기념이었잖아요. 시험. 그러면은 4, 5년 후에 폭등한다는 얘기인데 당장 한두 달 앞을 살아가야 되는 우리 입장에서는 별로 와닿는 그 반론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분도 한 4, 5년 정도 그거는 조정 측에서 거라고 말씀을 그랬습니다. 하신 거고요. 네네. 예, 반등 측에서 말씀하신 분은 한 6개월 정도를 6개월 정도 후면 반등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사실 쉬워 보이지가 않는 게
결국 반등을 이끌어내려면 강남 재건축 단지들이 반등을 해야 되는데 네. 문제는 거래 자체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시장의 꼭지점 가격을 찍어줄 수가 없기 때문에 6개월 후에 반등론은 현실적으로 쉬워 보이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만약에 다주택자가 지금 이제 빠져나갈 구멍이 내년 4월 2일까지 매도를 할 수 있게 해줬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 6개월을 가지고 기다릴 것이냐, 아니면 6개월 동안 팔 것이냐, 네. 그 포지셔닝을 결국은 이 전문가들 의견 중에 어느 분을 따라냐에 따라서 내년에 두고 봐야 알겠네요, 결과는. 뭐 내년까지 안 가고 저는 이제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8월 가계부채 대책이 나오면 그럼- 이제 더 이상 못 버티시는 분들은 물건들이 슬슬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